동박은 핵심 소재, 음극재의 전극 소재로 사용하는 구리판을 말하고요. 충방전 시 동박은 전자를 전달하거나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왜 SKC만 2차전지 내에서 차별하게 갔냐.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4월 11일 목요일 장 끝나고 기쁜 마음으로 촬영하러 왔고요. 오늘 두산 로보틱스 올라갈 텐데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서 앞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금투세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마 오늘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금투세 같은 개인 독박가세는 꼭 폐지돼야 되는데 참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잘 돼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독박가세로 피해를 입지 않고 잘 돼야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주식시장에 흘러 들어간 돈이 그 주식시장에 흘러간 돈으로 더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고 기업들의 인력이 증가되고 기업들이 더 글로벌로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 얻은 자본으로 캐펙스 투자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금투세 폐지 관련돼서는 꼭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오래오래 주시장을 이끌어가야 될 강력한, 이제는 웬만한 기관 투자자의 힘을 개인 투자자들이 넘어섰다고 보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SKC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일단 SKC 관련된 동박 관련된 업체는 전혀 관심이 없는데 오히려 SKC를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SKC의 강력한 경쟁자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사람들 커뮤니티에 열심히 투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더 어떤 종목에 니즈가 있는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더 참여해 주시길 꼭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SKC 관련돼서 왜 저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더 매력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SKC의 고객사를 뺏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SKC가 못 들어가는 삼성 SDI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2차전지 힘들어도 그 힘든 와중에 연평균 캐펙스 투자를 2.5배 늘린 삼성 SDI가 계속 올해 24년도 하고 24년 초까지는 삼성 SDI 밸류체인이 계속 초과 수익이 또는 초과 성장이 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삼성 SDI 밸류체인의 하나의 소재 쪽으로 동박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박 관련돼서는 좀 가장 빠르게 공급 초과, 수요 대비 공급이 초과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25년 기준으로 11만 톤의 공급 초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사부터 살펴보면 플라스틱 대체품 찾는다 SKC 친환경에 집중 투자, 따로또 같이 SK 계열사 신사업 개인 플레이, 수소, 전기차, 폐플라스틱 재활용 LNG, 실리콘 음극재 생산 메카로 SKC 투자, 이 영국의 넥세온이란 군산공장 착공 시작됐습니다. 애플의 꿈의 기판 실현할까? 이건 유리기판을 말하는 거고요. 유리기판 상용화 전쟁에 SKC도 뛰어들었다는 거고요. SKC의 자회사죠. 그 다음에 SKC 배터리 부진에도 믿는 구석이 있다. 글래스 기판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고요. 세계 최초로 미국 공장 조지아 공장에 유리기판 공장을 설립했고요. 27년 반도체 소재 쪽에서 매출 7조를 예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박업계 드디어 벼뜨나 고객 다변화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최종 납품 전기차 성과에 따라 업체별 힙이 갈릴 거. 회복 조짐 동박업계 탑2는 역시 SKC하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실적 전망 엇갈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일진 머티리얼즈에서 롯데그룹으로 인수됐기 때문에 롯데그룹에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자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롯데그룹은 수소에 포커스 맞춰진 것처럼 보이지만 2차전지에도 강력한 후발주자지만 진행을 하고 있고요. K동박, 요거는 상당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K동박 재고조정 안간힘, 가동률 낮추고 충당금 더 쌓았다. SK 넥실리스, SKC의 자회사 동박회사인 가동률이 54.7%, 물론 일회성 요인도 있지만 가동률이 이렇게 88%대에서 57%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상당히 수요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가동률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반면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88% 가동률에서 82.5%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SKC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다. 물론 SKC 가동률이 하반기에는 80%대까지 다시 올라올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사실 규모는 SKC가 탑인데 동박 전체 캐펙스 규모는 롯데에너지가 2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SKC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2월 달에 노스볼트로 5년간 1조 4천억 동박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이게 아마 24년
빠르면 하반기에서 25년도에 실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고요. 동박은 핵심 소재, 음극재의 전극 소재로 사용하는 구리판을 말하고요. 충방전 시 동박은 전자를 전달하거나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배터리 재료비에서 대략 5에서 10%를 차지하고요. 그런데 평균 영업이익률은 양극재보다 훨씬 좋습니다. 10에서 20%,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차지하고요. 동박 시장은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포함하면 21년 26만 5천 톤에서 연평균 나쁘지 않은 성장률이에요. 27% 성장해서 2030년에는 207만 톤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 경쟁사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있고요. 과거 삼성전자 사장이었다가 정보통신부 장관까지 한 진대재. 저는 이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이 스카이 레이크 인베스트먼트라고요. 사모펀드를 차렸는데요. 이게 최대 주주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그다음 또 너무 재미난 게 왓슨이 중국 업체인데 1등이거든요. 글로벌 1등인데 SK가 2대 주주입니다. 주 SK가. 그런데 SK가 이 왓슨을 팔아버리려고 했습니다. 동박업계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근데 아직도 안 팔린 걸 알고 있어요. SK가 너무 비싸게 내놨거나 아니면 동박이 그만큼 매력이 없어서. 그 다음에 중국의 자이언커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안타증권의 또 레포트에 따르면 동박의 초과 공급량이 24년도 2만 톤 차이에서 아까 25년도 11만 톤. 요 앞에 요 자료가 유안타증권 자료입니다. 26년도까지도 9만 톤의 공급 초과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SKC는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전력비하고 인건비가 국내보다 저렴한데 특히 이 전기료가 동박 제조 원가의 15%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큰 원가 부담을 갖고 있는데 국내 전기료보다 50% 이상 싸고요. 같은 동남아 내에서도 가장 탑2에 들어갈 정도로 전기세가 쌉니다. SK 넥실리스 가동률 정상화가 시급하다. 상당히 주가에 부진이 됐는데요. 23년 연평균 가동률 54.7%, 아까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82.3%. 이게 작년 말 기준이고요. 올해 말 되면 80%대까지는 회복이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 SKC에 큰 부담이 됐던 거는 이 장기 독점 공급 계약을 했던 LG엔솔의 공급선이 다변화됐는데 이게 어디로 넘어갔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로 넘어갔습니다. 독점 물량을 경쟁사와 배분하면서 SKC에 대한 실적 악화 우려가 있었고요. SK온, 당연히 같은 SK 계열사 SK온 미국 포드 공장의 전기 픽업 트럭이 감산. 그래서 연쇄적으로 실적 악화 우려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동박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 직원 해고, 투자금 지급 문제로 폴란드 동박 공장 가동 불투명에 대한 악재도 나왔는데 회사 측에서는 공장 가동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완전 오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레이시아는 동박 제조원가의 15% 차지하는 이 전력비가 동남아 국가에서도 70% 수준으로 가장 탑2로 싼 정도다. 전반적인 동박 업계는 계속 재고 상승 압박을 받고 있고 중국발 저가 동박이 쏟아져 나오면서 동박 가격 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말레이시아 공장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연 5만 7천 톤, 동박 단일 생산으로는 말레이시아 공장이 세계 최대 규모고요. 24년 올해 완공 목표인 폴란드 공장도 연 5만 7천 톤이 25년도에 본격 상업 가동 예정입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랑 폴란드 공장만 합쳐서 11만 4천 톤이고요. 캐파로는 1등입니다. 아시아 유럽 북미 진출을 일본 도요타 협상이랑 아시아 유럽 북미 진출을 일본의 도요타 통상이랑 협력하고 있고요. 북민의 동박 생산 법인이랑 핵심 원료 공급을 상호 협력하고 있습니다. 도요타 통상이랑. 동박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얇을수록 더 많은 활성 물질을 바를 수 있어 더 얇게 하면 얇게 할수록 배터리 에너지 용량이 확대되면 얇게 하는 게 기술력입니다. 그리고 실리콘 응극제의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요. 영국의 넥세온 실리콘 응극제 업체나 군산의 연 1,500톤 목표로 이게 내년에 양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최종적으로는 파나소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절반을 차지하는 이 원자재, 실리콘 응극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원자재 모노실라는 OCI로부터 5년간 700억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왜 SKC만 2차전지 내에서 차별하게 갔냐? 이거는 철저하게 유리기판 양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습니다. 반도체는 여러 개의 MLCC, 적층 세라믹 컨덴서, 이거는 전류를 잘 분배해서 흐르게 하는 전류댐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MLCC 함께 기판에 쌓여서 하나의 부품으로 패키징 하는데
현재 상용화된 기판은 플라스틱 소재 기판을 씁니다. 근데 이 플라스틱 소재는 표면이 고르지 못해요. 그래서 매끈한 실리콘을 중간 기판으로 끼워 넣는데 이 실리콘을 당연히 중간에 넣으니까 두께도 두꺼워지고 전력 소모량도 커요. 특히 모바일에서는 사용이 아예 어렵고 기판 표면에 설치했던 이 MLCC를 기판 내부에 넣고 더 큰 CPU, 중앙처리장치, GPU, 그래픽 장치를 장착해 더 많은 메모리 투입이 가능하게 한 게 이 고성능 유리기판입니다. 그러니까 유리기판은 두께도 얇고 CPU나 GPU를 기판 내부에 넣어서 더 큰 용량의 메모리를 투입이 가능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장점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최초로 아마 유리기판 시제품을 올해 일부 빅테크들한테 납품을 하고 있고요. 조지아 공장입니다. 연 12,000평방미터 규모로 3,200억을 투자했고요. SKC의 앱솔릭스에 빅테크들이 유리기판 시제품 위탁 생산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앱솔릭스는 25년도에 가장 빠르게 양산화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이 유리기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리기판 레퍼런스가 어느 업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동률이라든지 불량률이라든지 양산 수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그거 잡는데 최소한 1년에서 1.5년은 걸리지 않을까. SK 넥실리스 기준으로 작년에 6,240억에 57억 적차를 기록했는데 기대하는 거는 올 초 5개 이상의 고객사, 그러니까 당연히 이 글로벌 배터리 사겠죠. 동박 15만 톤 추가 공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률이 20% 미만, 전체 가동률을 깎아먹었던 게 이 말레이시아 공장인데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이 하반기에는 80%까지 올라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C는 요새 가장 핫한 이 친환경 소재, 생분해 소재 PBAT라고 하는데요.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생분해 소재가 연평균 20% 성장하는데 그거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KC의 종속기업이 SK리비오인데 플라스틱 대체 친환경 소재가 단일 기준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 연 7만 톤의 이 PBAT. 자, PBAT는 뭐의 약자인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PBAT 생분해성 소재를 7만 톤을 단일 기준 생산 최대 규모로, 세계 최대 규모로 양산을 하고요. 환경 규제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이 PBAT 양산 단가가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생기고 있고요. 중국이 쫓아올 수 없는 현재로서는 이 PBAT 같은 경우는 초격차 스페셜티 소재 영역입니다.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단일 규모로 세계 최대 생산 규모, 그 다음에 환경 규제, 그 다음에 가격 경쟁력 이 네 가지가 맞물려져서 이 스페셜티 친환경 소재 PBAT 같은 경우는 SKC가 상당히 수혜를 입을 거로 보이고요. SKC의 박원철 대표는 2차전지, 반도체, 친환경 이 3대 축을 강력하게 육성하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현재 5천억 매출이 27년에 1조로 2배 늘어나고요. 반도체 2조 3천억의 매출이 대략 3조로 40% 이상 반도체 쪽에서도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2차전지 5조 1천억에서 7조 매출 기대하고 있으니까 2차전지 쪽에서도 40% 정도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꾸준히 이 3대 축 2차전지 반도체 친환경에 6조 정도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4조는 글로벌 확장 증설과 신사업에 쓰이고요. 2천억은 친환경 소재, 1조에서 나머지 2조는 인수합병 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SKC는 또 최근에 아주 재미난 스마트 윈도우를 개발했는데요. 전기를 이용해서 건물 유리를 변색시켜서 태양광 및 태양열 투과율을 조정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에 이 유리 색깔이 변하면 햇볕의 유입을 줄여서 냉방 효율을 향상하는 이런 스마트 윈도우, 이런 친환경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SKC의 작년 재고 자산을 보면 3,329억으로 약 40%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충당금은 작년에 186억으로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를 했지만 이 문제는 재고자산이 얼마나 빨리 소진되는지 재고자산 떨어지는 속도, 어느 정도 속도로 판매되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낮을수록 수익성이 감소하는 건데 재고자산 속도가 22년도에 3.7에서 23년도에 3.5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가동률, SK 넥실리스의 평균 가동률은 대략 20년에 85%, 21년에 95%까지 올라갔고 22년에 88%에서 23년에 54%까지 떨어졌지만 기대하는 거는 24년도에 워낙 말레이시아 공장이 20%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공장만
정상적으로 80% 수준이 하반기에 나올 거라고 보고, 말레이시아 공장이 80% 가동률 나오면 전사 가동률도 80%대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전체 동박 시장인데요. 올해 작년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 상황이었고요. 24년도에는 공급과 수요가 동일한 상황. 그리고 25년도에 6만 톤 정도 공급 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고, 26년에 만 톤, 27년에 수요가 27년부터 수요가 좀 초과될 거로 보입니다. 수요가 초과되는 거는 공급업체, 난립한 중국의 공급업체가 일부 감소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 다음에 SKC의 그 동박은 현재 IRA 해당 품목이 아닌데, IRA 해당 품목이 조만간 선정되면 중국의 아까 왓슨이라든지 업체들이 대거 배제되면서 국내 SKC랑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사실은 미국 시장을 선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 동박 3사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SKC의 자회사 SK넥실릭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는데요. 작년에 454억 적자했지만 22년도, 21년도 가동률 좋았을 때는 연간 영업이익이 800억대에서 900억대까지 나타냈고,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매출은 꾸준히 성장하는데 이익의 적자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작년 22년도 가장 실적 좋을 때는 850억대 영업이익 나타내고 매출로는 7천억대인데, 매출은 계속 성장하는데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박도 구리를 원소재로 하는데 이 구리 원소재 가격이 폭락하면서 동박도 판가가 엄청 빠졌죠. 근데 최근에 구리 가격 보면은 상당히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하고 SK온 공장 가동률, 당연히 SKC의 가장 큰 고객사 측의 한 축, SK온하고 LG엔솔인데요. 삼성 SDI는 못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SK온이 부진하면 SKC에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SK온의 가동률이 그래도 다행인 거는 23년도에 소폭이나마 22년도보다 올라갔는데, 지금 24년 연초 기준으로는 가동률이 지금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SK온 픽업 트럭이 지금 판매 굉장히 부진한 영향을 받아서 23년도에 전기차 판매 성장률 33.5%까지 떨어졌고, 올해 지금 24년도에는 대략 17에서 20% 정도 성장률 둔화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소재 업체들이 당연히 타격을 받는 거고요. LG에너지솔루션의 가동률도 작년 말 기준으로 69%까지 빠졌습니다. 네, 박원철 대표가 예상한 거는 아까 친환경에서 1조, 반도체에서 3조, 2차전지에서 7조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 SK 리비오 친환경 생분해성 수지 PBAT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연 7만 톤 글로벌 최대 가동할 건데, 이게 아마 베트남 공장에서 당장 내년에 25년에 가동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K TBM 지오스톤, 일본 TBM사를 합작한 건데, 이것도 하이펑시의 2025년도에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부진한 부분을 반도체나 친환경에서 27년 기준으로 4조 매출로 벌크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차전지 단에서는 동박 관련돼서 사실은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만 조금 회복되면 상당히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건데, 문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물량을 독점하던 구조에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랑 양분하는 게 저는 상당히 좀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그 유리기판 상용화, 왜냐면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독점으로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가장 먼저 빠른 양산을 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는 SKC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유리기판 관련돼서 강력한 삼성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화에 있어서는 일단 시제품 컬테스트에서 시제품 양산하는 거는, 빅테크한테 시제품 테스트 받은 물량은 SKC의 앱솔릭스밖에 없기 때문에 앱솔릭스가 1등이고요. 삼성전기가 열심히 쫓아가고 있고, 삼성전기는 25년도에 컬테스트하고 26년쯤 양산하지 않을까. 그러면 SKC랑 1년 이상의 시간 격차가 생기니까 SKC의 앱솔릭스가 계속 독점적인 지위를 현재로서는 유지할 거로 보이고요. 최근에 주가가 10만원 밑에서 14만 5천원까지 가파르게 올라오는 와중에도 기관 쪽에서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기타 법인 굉장히 큰 폭의 순매수세가 있었고요. 개인이 판 물량을 좀 기관이 받고 있다. 그렇게 수급상으로 보이고, 수급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도 최근에 샀다 팔았다는 하고 있지만 1월달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 사고 있고요. 기관은 1월달 누적으로 보면 30억 정도 판 거니까 거의
판 거 지금 다시 되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수급 나쁘지 않고요. 올해 확실히 2조 한 3천억 정도 드라마틱하게 올해 45% 매출 성장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대략 35% 정도 매출 성장 예상하니까 매출은 연평균 40% 성장을 예상하고, 올해는 작년에 2천억 넘게 영업 적자였는데 200억대로 영업 적자폭을 드라마틱하게 줄일 거로 보이는데,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에 따라 흑자 전환할 수도 있겠다. 내년에는 2천억 넘는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가지고 있다. 일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72,500원대, 101,800원대, 11만 4,900원대, 13만 1,200원대인데 과거의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을 강하게 돌파하고 최근에 꺾였지만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일봉상에서. 월봉상의 의미 있는 가격대는 69,000원대, 89,000원대, 121,000원대, 158,000원대인데 지금 월봉상의 이 전고점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121,000원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월봉상의 추세 상승 중이고요. 이 추세가 살아있다면 158,000원 전고점 영역을 터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SKC는 실적은 올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고, 회사 측에서도 친환경 소재, 반도체 소재, 2차전지 모두 3대 성장축으로 키울 건데,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 2차전지 동박 관련돼서 27년이나 돼야지, 이 표 보시면 27년이나 돼야지 수요와 공급이 드라마틱하게 격차가 벌어지는, 여전히 동박 공급이 초과되는 상태로 보이고요. 동박 여전히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LG엔솔 독점하던 물량을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랑 나눠 갖는다는 거. 그리고 최근에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삼성 SDI는 롯데에너지가 거의 독점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유리기판 관련돼서 양산은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제일 빠른데, 이 앱솔릭스가 빅테크들한테 시제품 받은 거지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양산하면 그게 얼마나 가동률이 나올지, 양산 수율은 얼마일지 그거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 물론 그 기대감으로 주가는 상당히 많이 반영된 측면이 있죠. 최근에 주가 보면 압도적으로 SKC가 보시면 52%입니다. 52% 올랐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12% 올랐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는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마이너스 25%고요. 그래서 재무 구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오히려 이 친환경 PBAT라고 하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이거는 SKC가 완전히 꽉 잡을 것 같아요. SKC가 글로벌로 연 7만 톤 압도적인 세계 최대 캐파 나오고, PBAT 같은 경우는 환경 규제, 양산 단가 하락, 가격 경쟁이 생기면서 중국이 쫓아올 수 없는, 중국과 경쟁이 안 되는 스페셜티 소재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히려 더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양산하는 거는 연 7만 톤 생분해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언제 양산하냐면요, SK 리비오를 통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2025년 내년에 양산할 거기 때문에 내년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거고요.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 회복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보다도 전력비가 50%나 싸고, 같은 동남아 국가 내에서도 30% 이상 전력비가 싸니까 말레이시아 공장 가동률이 좀만 회복되면, 지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20%대까지 완전 박살난 상황이니까 이게 60% 70%대까지 올라오면 실적은 드라마틱하게 개선될 거로 보이고요. 말레이시아 전력비도 싸지면 인건비도 싸지고, 말레이시아에 몇만 톤 한다고 했죠? 연 최대 5만 7천 톤 공장 단위 생산 규모로는 최대 5만 7천 톤까지 캐파를 확대할 거고, 폴란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은 많았지만 폴란드도 25년에 5만 7천 톤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캐파당 단가 얼마. 근데 원자재 가격, 구리 가격이 작년에 박살났다가 지금 굉장히 구리 가격이 9,000불 이상, 톤당 9,000불 이상까지 회복이 된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그래서 올해 드라마틱하게 실적은 개선되는데 동박은 전체 글로벌 동박 상황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고객사별로 차별화될 건데, 고객사별 차별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 밸류체인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좀 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SKC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가질 수 없는 유리기판이라는 반도체 앞으로 반도체 차세대 기판인 유리기판에 대한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저는 주가의 상당 부분 2차전지 다 박살날 때 SKC만 독보적으로 올라간 거는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동박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잡으면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더 매력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동안 SKC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2차전지 관련돼서 계속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동박 관련돼서는
모든 2차전지 종목을 다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동박 관련된 부분은 2차전지 투자 매력도 측면으로 보면 좀 가장 낮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동박 관련된 소재 말고 다른 또 저희가 안 다룬 양극재, 음극재 다 다뤘죠. 양극재, 음극재 그 외 포스코홀딩스 다뤘고요. 그 외에 2차전지 소재에 또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시면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업데이트 못 해드린 알루미늄박, 알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분리막도 한 번도 안 다뤄드렸는데 2차전지 소재 중에 다른 또 아이템에 또 관심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면 또 그 소재에 대해서 한번 또 기업분석 훈련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관련돼서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